미국이 낮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다는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 전망 보고서는 올해 경기 침체는 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피라민이 몰려있는 유엔 학교를 공습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남미총과 학교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전쟁 범죄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사기 피해액은 무려 3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미국 자원 탐사업체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호주의 석유 개발 회사가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했던 걸 포함해 여러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이브닝 뉴스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낮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다는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UCLA 앤더슨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후반기보다 낮은 경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 침체는 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제리 니클스버그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장은 그동안 자주 나온 예측이지만 새로운 국가산업 정책과 강력한 소비자 지출이 경기 침체를 막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최대 2.7%대로 서서히 돌아가며 연방준비제도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경제 성장률은 반등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대선과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경제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피라민들이 모여있는 유엔 학교를 공습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학교 지붕에는 유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의 근거지라며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폐허가 돼버린 학교 안. 담요에 쌓인 시신이 쉴 새 없이 들려나오고 이를 마주한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건물 지붕엔 유엔이란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피라민 보호소로 쓰이던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 내 유엔 학교를 이스라엘군이 공습한 겁니다. ضربنا عليهم صاروخ في الصف في المدرسة وين لحتى الآن جينا من حينها صحيح ما نمناش لحتى الآن. 하마스는 이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39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كنت نايم انا رحت لحد ما شفتش الا كل رادم فوقي كل رادم فوقي بطلع زي هيك كل رادم الصاروخ خش علينا من الطابق الثاني خش علينا جوا. 이스라엘군은 학교 안에 하마스 근거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부 공격에 가담했던 테러범들이 이 학교에 은신해 있었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로 정밀 타격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6일에도 가자지구의 마지막 피란처인 라파의 난민촌을 폭격해 최소 45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현재까지 숨진 민간인은 최소 3만 6천여 명. 거듭되는 민간인 희생에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유럽연합은 제재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은 공격을 멈추지 않아 전쟁 범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윤아입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FBI가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사기 피해액은 무려 3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사기 유형은 텍 서포트, 즉 기술 지원 사기 건수가, 그리고 피해액으로는 투자 관련 사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방수사국 FBI에 신고된 온라인 사기 피해 금액은 모두 125억 달러. 그 가운데 27%, 약 34억 달러는 60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보고된 피해 금액보다 무려 11%나 늘어난 겁니다. 특히 사기 유형에서는 가상화폐 등을 미끼로 한 노인 대상 투자 사기 피해가 12억 달러를 넘는 등 가장 피해액이 많았습니다. They could start with an unsolicited email, an unsolicited phone call, or a text. People hear an opportunity to get rich investing in any number of different things. We see here in the Bay Area, cryptocurrency is very often put forth as a very lucrative investment opportunity. 텍 서포트, 즉 기술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은 가장 많은 건수가 신고됐습니다. 최근에는 한인 등 영어가 불편한 아시안계 이민자를 노리는 사기범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데이트 웹사이트 등에서 외로운 노인층을 표적으로 삼는 로맨스 스캠 등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se folks look like you, they talk like you, they maybe even come from the same region that you might come from. And so you let your guard down. And what happens at that moment is that you feel this trust because they're able to communicate with you in your own language. 연방수사국 FBI는 항상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혹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바로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함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패전국인 독일 숄츠 총리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폭군에 의해 침략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며 함께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ill we stand against tyranny, against evil? Will we defend democracy? We stand together. My answer is yes and only can be yes.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ABC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받은 무기를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만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We're not authorizing strikes 200 miles into Russia. We're not authorizing strikes on Moscow, on the Kremlin.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에 대해선 40년간 알고 지냈고 40년 동안 자신을 걱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일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행보에 대해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지난해 LA에서 구매한 메가밀리언 티켓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300만 달러 상당의 메가밀리언스 복권 당첨자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아 곧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가밀리언스는 지난해 12월 12일 LA 말비스타 지역에 위치한 SK 주유소에서 판매된 이 복권의 당첨자가 아직까지 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메가 넘버를 제외한 5자리를 모두 맞춘 티켓으로 당첨금은 294만 1,708달러입니다. 당첨자는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티켓의 경우 내일 오후 5시가 마감입니다. 당첨자가 내일까지 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시스템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선 개발사들이 어제와 오늘 잇따라 중요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개발 주도권이 확실하게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새빨간 불꽃을 뿜어내면서 우주선이 발사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4번째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스타쉽은 화성 여행을 위해서 개발 중인 우주선으로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발사 7분 만에 우주선을 띄어 올렸던 추진 로켓이 안전하게 바다 위에 착륙했습니다. Rotating and turning to guide the booster, and there's that landing zone. 우주선은 지구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겉부분 타일들이 일부 뜯겨나가기도 했지만 더 이상 충격 없이 65분 만에 인도양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주 여행을 위한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날이 됐다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먼저 우주인 2명을 태우고 발사됐던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도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주인 수송을 도맡아봤던 스페이스 X 외에 또 하나의 선택지를 갖게 됐습니다. And so this would mean we have a second path without having to go back to relying on the Russians and their Soyuz vehicles. So 민간 기업들이 우주선 재활용을 비롯한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발사 비용이 줄어들고 동시에 관련 기술을 군사와 다른 분야로도 넓혀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 규모도 2020년 582조 원에서 2040년엔 3,700조 원으로 6배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주년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과 인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 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와 관련해 국적법 개정에 필요한 한국 여론 형성을 위해 관련 연구 용역 입찰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헬리콥터에 폭죽을 발사한 혐의로 2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올해 24살의 최성민, 알렉스 최 씨를 항공물체에 폭발물 또는 발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플루언서인 알렉스 최 씨가 지난해 7월 4일 올린 유튜브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 씨와 동료들은 헬리콥터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향해 잇따라 폭죽을 발사합니다. 검찰은 항공물체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발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상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한 연방 소유 토지에서 촬영됐는데 검찰은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었을 뿐더러 폭죽조차 네바다주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최 씨는 현재 $50,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며 다음 인정신문은 오는 7월 2일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LA 경찰국이 어제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 호수에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2명을 구금해 조사 중이며 아직 기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LA 소방국은 어제 아침 8시 20분쯤 호수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국은 호수 북동쪽에서 숨진 남성 1명을 발견했으며 남성은 노숙자인 올해 28살의 칼 셔우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호수로 밀쳐졌다는 초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지난 1년 동안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시기보다 1.5도 넘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때 국제사회가 세운 목표가 이미 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구희 기자가 이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스리랑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주민들은 생필품만 챙겨 겨우 집을 빠져나옵니다. 독일에서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는 등 유럽도 기상이변의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1850년부터 1900년 사이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하면 1.63도가 높아진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인류가 목표로 하는 1.5도 상승 저지선을 넘은 겁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사이 적어도 한 해 이상 지구기온 상승이 1.5도를 넘길 확률은 80%라고 예측했습니다. 50%를 했다가 작년에 66% 그리고 올해 80%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경향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기면 전 세계 폭염이 2배로 늘고 도시 인구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도를 넘어서면 여름철 북극 얼음이 완전히 녹아버릴 수 있고 생태계 붕괴와 함께 해류 순환 체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 연구팀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오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피해로 전 세계의 소득마저 19%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미국 자원탐사업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호주의 석유 개발 회사가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했던 걸 포함해 여러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2007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동해시메가스전 공동탐사를 진행한 호주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는 2022년 중순 철수를 결정합니다. 당시 사업보고서입니다. 우드사이드는 사업 최적화를 위해 장래성이 없는 지역에서 철수를 결정했다고 적고 있는데 여기에 미얀마, 캐나다와 함께 한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15년 가까이 탐사를 진행한 곳은 정부가 최근 시추허가를 내준 포항 앞바다 시메가스전 탐사 지역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다른 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사업 재조정 과정에 철수한 것일 뿐 당시에는 동해 탐사 자료 분석을 마치지도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특히 석유공사 관계자는 2022년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대규모 3D 물리 탐사를 수행했는데 미국 액트지오사의 이번 판단에는 예전 우드사이드의 자료뿐 아니라 석유공사의 최근 자료까지 함께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방한한 액트지오사의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경제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한국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만 운영하고 진료와 수술은 기한 없이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석 기자입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발송된 전체 휴진 찬반 설문입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처벌 위험이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 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사흘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응답 교수 750명의 68.4%에 달했습니다. 이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외래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오는 17일부터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건 서울대병원, 서울대 보라매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서울대 계열 모든 병원에 적용됩니다. 비대위 측은 전공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밝혀 휴진 결정과 방식에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율을 해야 돼요. 전체 휴진 기조는 이제 그건 전제고요. 거기서 어디까지 제외를 할지 분만장이나 투석 관련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원이 중심인 의사협회가 진행 중인 총파업 투표는 오늘 마감됩니다. 지금까지 의협에서 했던 그런 투표 역사상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범의료계 이런 여러 가지 단체의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의협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의대교 승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어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동유럽 국가 체코에서 3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고속열차가 화물열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 프라하 인근 도시를 지나던 열차가 요란한 충돌 소리와 함께 멈춰섭니다. 그젯밤 11시쯤 프라하에서 100km가량 떨어진 파르두비체에서 승객 380여 명을 태운 고속열차와 탄화칼슘을 실은 화물열차가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고속열차의 기관차 바로 뒤에 있는 객차 한 량이 탈선하면서 4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tragické nehodě 4 osoby zemřely a přes 20 jich bylo zraněných. Příčin železniční nehody jsou předmětem dalšího prověřování. 사망자는 우크라이나 여성 2명과 슬로바키아 여성 2명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체코 한국 대사관은 한국인은 열차 승객 명단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열차는 크게 파손돼 크레인을 동원해 끌어내고 있지만 처리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Je tam opravdu mnoho, vidíte, jak jsou ta vozidla zaklíněná do sebe a bude to opravdu nadlouho.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번 사고가 큰 비극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체코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여객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사고가 난 파르두비체에선 1960년 열차 충돌로 118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도 있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에 질세라 중국도 이 분야 투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한 생체공학 기업에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제작이 한창입니다. 我的职责是通过不断的自我学习来提高对人类行为的理解能力。 가격이 대당 4, 5천만 원대인데 피부와 치아, 머리카락, 표정까지 인간을 닮은 외형에 인공지능 AI 기술까지 접목했습니다. 사람 대신 안내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你多大了？今年3岁了。不过我的身体不会随时间老化，所以我可以永远保持年轻的状态。 다른 회사의 1,800만 원대 이 전동식 로봇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공중 제비까지 선보입니다. 같은 회사의 자동 소총 탑재 로봇개는 이미 중국군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它可以在我们的训练当中代替我们的队员先行进行侦查和发现敌人后火力打击。 최근 중국 정부가 AI와 결합한 이런 로봇 산업을 연일 띄우는 건 미국과의 차기 기술 패권 경쟁에서 휴머노이드가 핵심이 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The next wave of AI is physical AI. Everything is going to be robotic. 문제는 미국의 기술 봉쇄와 견제 등으로 고성능 반도체 개발과 자본 투자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로봇 몸체는 중국산이지만 핵심인 두뇌는 외국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최근 신규 유니콘 기업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는 질책성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추가로 64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공개 독려하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지난 2022년 텍사스에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인에게 1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해변 8곳이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져 입수가 금지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에스콘디도 크릭과 마리나델레이 마더스 비치, 말리부 라군, 산타모니카 피어 등 8곳 해변의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져 수영과 서핑 등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국립국악고등학교 팀이 LA 다운타운 지퍼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 예술단이 초청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소리누리 예술단은 함령지곡과 태평무, 사물놀이, 부채춤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국악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렸으며 관객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의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뉴욕주 교통혼잡세 부과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교통혼잡세 $15가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시행 보류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비용을 지원했던 ACP 프로그램이 재원 고갈로 종료되면서 연방통신위원회의 라이프라인이 대체 프로그램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라이프라인은 전국 저소득층 가구에 인터넷과 전화 등 서비스의 월 최대 $9.25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인에게 1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검찰은 김모 씨에게 2건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건당 50년형과 60년형이 각각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월 22일 트래비스 카운티 한 주차장에서 남성 2명을 총격 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지난 2월부터 세계 기록을 경신 중인 러시아 우주 비행사의 체류 시간이 1000일을 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환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남성.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러시아 우주 비행사 올렉 코노넨코입니다. 이 남성은 지구로 향하는 소유주 비행선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임무가 연장되며 계속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난 2월 4일 기존 최장 기록인 878일 11시간 29분 48초를 깬 뒤 매일 본인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우주 체류 기간 1000일을 넘기며 이 분야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지구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부디 기한까지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도 때이른 더위로 벌레 출현이 잦아지면서 방역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아무리 심해도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이완 신주시의 한 국립대학인데요. 해가 지면 기숙사에 개미떼가 난입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시꺼멓게 뒤덮는 개미떼, 학생들은 연일 생지옥이 따로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학교 측은 장마철 습한 날씨 탓이라며 앞으로 외부 방충망을 설치하고 방역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한 아버지가 황당한 행동을 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딸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날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현장입니다. 졸업 모자를 쓴 학생들이 단상에 올라 정든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난입하더니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교육감을 옆으로 밀어버립니다. 이 남성은 교육감을 밀며 내 딸과 악수하지 말라고 거듭 요구했다는데요. 남성은 곧 관계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후 치안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남성이 왜 교육감을 옆으로 밀어냈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남성이 백인이고 교육감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2018년 졸업 파티 사진 촬영 중에도 나치 경례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찍혀 논란을 산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착된 황당한 운전자를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데요. 잘못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헬멧을 안 썼고요. 이 상태로 손에는 아이까지 안고 있는데요. 여기에 규정 속도를 무시한 과속에다가 심지어 이 도로는 오토바이 진입이 금지된 곳이었다고 하네요. 영상이 확산하자 시민들은 안전 불감증의 끝판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현지 당국은 해당 운전자를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오늘 오후 4시 52분쯤 한인분들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얼바인과 부에나팍 등에서도 상당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큰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6월 6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